네, 지금부터는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배우 유아인 씨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에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재작년에 프로포폴을 총 73번 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작년하고 해서 2년 동안 무려 100회를 했어요. 어우. 그렇습니다. 네. 서울청에서 이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2년 동안 100회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73번, 그러니까 한 달에 6번 이상 꼴로 프로포폴 주사를 야. 맞은 거로 지금 밝혀졌고요. 예. 2022년도에도 월 2, 3회 정도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월 1회 정도로 프로포폴을 맞는 것이 정당하다, 적당하다라는 기준도 있을 만큼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주 맞을 만한 약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년에 걸쳐 100회다라고 한다면 상습성을 인정하기엔 좀 적절한 그런 수치로 보일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유아인 씨가 모발 검사에서 프로포폴 말고 대마 성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3의 마약 성분까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파장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2년이라는 좀 긴 시간 동안 프로포폴을 100회 이상 투약을 한 건데 식약처가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식약처 시스템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 시스템이 적발을 하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2년 동안 몰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식약처 시스템 상에 또 관리 인력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요? 식약처가 2018년부터 마약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에는 합법적 의료용 마약 처방 관련한 정보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모이는 정보만 한 해에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다 관리를 못하는 것이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좀 껌껌이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의료용 마약 처방이요. 바로바로 처방할 때마다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방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보고하는 이 사후 보고 형태를 취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뭐 자격증이 있는지 대조를 확인하고 또 오류는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정보를 한다고 하면 예.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는데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는 것이 이 식약처의 설명인데요.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오남용 우려가 있는 프로포폴 같은 항목들을 네네. 특별히 따로 정해서 분기별로 데이터를 역추적하는 식으로 기획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이번에 유아인 씨도 지금 문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네네. 다만 이런 것들이 오남용 같은 것들이 짧은 기간에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허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식약처의 지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하니까 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처방 단계에서부터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초기에? 이제 좀 보완이 확실히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허 변호사님 설명 주신 것처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곳에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모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문제는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알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도 6명이면 너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력도 좀 확충하고 시스템 자체도 처방 단계에서 이상한 처방이라든지 너무 특정인에게 많은 처방이 온다라고 한다면 알림을 실시간으로 줘서 바로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아인 씨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 지금은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처방 현황과 실제 의료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처방한 병원 관계자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지금 특히 유아인 씨가 어떤 약물을 투여했느냐가 차후에 굉장히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모발에서는 지금 제3의 약물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물을 투여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인된 프로포폴이나 대마 성분 외에도 이 제3의 약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관련한 자료들이 다 확보가 되는 대로 유아인 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명 배우 이야기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와 권상우 씨가 비정기 세무조사, 그러니까 이제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사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조사를 받은 겁니까? 일단 배우 이병헌 씨와 배우 권상우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특별 세무조사였습니다. 네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좀 이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세금 탈세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조사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네. 뭔가 적발이 돼서
과정에서 이제 추징금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예.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서울 양평동에 건물을 매입했다가 2021년도에 그 판매를 했는데 당시 시세 차익이 무려 100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 그 건과 관련해서 어떤 추징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고요. 네네. 권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1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그 법인이 슈퍼카 5대를 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세금 탈세와 관련돼서 슈퍼카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현재는 그 슈퍼카 5대를 모두 매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병헌 씨와 권상우 씨 측 모두요 즉각 해명에 나선 것 같은데 뭐 입장이 좀 나온 건 있습니까? 네, 모두 다 회계 처리상의 실수이자 착오였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그래요?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씨 개인이 사비로 직원들한테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상여금을 줬는데 네네. 이걸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고 그리고 원천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개인 비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석 차이가 발생했을 뿐이지 뭔가 고의로 이걸 탈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광고 개런티 일부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수입을 어느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책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권상우 씨도 마찬가지로 이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 확인하고 다시 바로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모두 다 이런 해명들을 종합하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조세 포탈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착오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시청률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스터트로트 뒷얘기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청률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원 차트 강타했다고 해요. 네, 특히 안성훈 씨가 부른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다 랭크가 돼서 잘해요. 예.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 준결승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본선 4차전이어서 그랬는지 네. 최고 시청률 23% 기록했거든요. 와, 진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한 기록인데요. 네네. 라이벌 매치 1라운드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네. 바로 여기서 안성훈 씨가 이 탈락한 팀원들을 떠나보내는 그 아쉬운 심정으로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을 선곡해서 가사 하나하나에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말 너무 멋진 무대를 네.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평균 98점 이상의 정말 극찬 받으면서 안성훈이 안성훈했다, 명불허전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1라운드 1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특히 안성훈 씨가 노래한 이 시절 인연이 24일 음원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네. 발매되자마자 국내 최대 음악 플랫폼에서 이 성인 트로트 차트 강타했는데요. 2월 27일 현재 5위에 올랐고요. 네. 또 다른 차트에서도 오늘 일간 순위 기준으로 네. 시절 인연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스매치 경연곡이죠. 돌릴 수 없는 세월도 반응이 좋아서요. 네. 지금 5위에 랭크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음원 차트에서도 콘텐츠 킹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안성훈 씨의 노래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번 들어보죠. 하는 인연 찾지를 말고 보는 인연 받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면 꽃다운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때론 속고 속는데도 떠나지 않은 사람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안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가 지금 때인 것 같아요. 노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 1위가 미스트롯2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이 발표했는데요. 네. 2023년 2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의 1위로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네. 범접 불가 파급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는 보시다시피 그 글로리, 더 글로리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네네. 지금 5.1%인데요.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는 9.2%로 와.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콘텐츠임을
명백히 증명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미스터트롯 2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는 곡들 정말 손에 다 꼽을 수가 없지만요. 네. 오늘은 음원 차트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보이고 있는 노래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정들어 너무 정들어 떠날 수 없는 당신 내 님이여 내 님이여 어디하여 모두 시오 단기간에 살아보냐 부인 새겨줘 니마 못 믿을 니마 니마 떠나는 니마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니마 가려고 들을지 지난주 1대1 라이벌 매치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탑10의 순위가 공개가 됐고요. 네네. 드디어 내일이면 최종 준결승 진출자 10명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지금 내일 본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라운드 16명 진출했잖아요. 예. 근데 다 너무 막상막하요. 지금 1위로 지금 마무리를 한 분이 안성훈 씨고 네. 16위 송민준 씨까지 이 진출자 몇 명들을 보면요. 다들 실력이 너무 막상막하여서 가리기가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예. 2라운드는 한 곡 대결 형식이거든요. 한 곡을 파트를 나눠서 서로 부르는 그런 형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극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 잘하면 막상막하기 때문에 더 가리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과연 내일 어쩔 수 없이 6명은 탈락을 해야 될 텐데 네. 최종적으로 탑10에 진출하는 분들이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예. 이 막상막하의 실력 대결 다 같이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특별히 뭐 관심 있는 가수가 있나요? 저는 사실 김용필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다 너무 매력이 있어서 예. 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